안녕하세요. 경기 시흥 진말초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광희입니다. 이렇게 인천 수업 나눔 주간에 여는 강의로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미디어 교육으로 수업 넓히기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교육으로 수업을 넓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디지털 공간, 아이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교실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를 한번 봐보시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에 대한 나의 신념 나누기라는 건데, 결국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미디어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미디어 앞에 선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한번 신념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에 이어서는 미디어 교육의 어떤 핵심 개념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위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요즘에 이제 챗 GPT를 필두로 하여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한데, 그러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도 결국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때는 미디어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적인 이런 관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미디어에 대한 나의 신념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디어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수학 교육이 숫자나 연산에 대한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면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어 교육이란 이야기가 나올 때 꼭 같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미디어 교육이 때론 미디어 리터러시로 명명되기도 하고, 또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쩔 때 미디어 교육으로 명명되기도 하는데, 미디어 교육이 미디어에 대한 교육이라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게 되는 어떤 역량,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미디어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미디어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나아가서는 미디어 컨텐츠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미디어를 둘러싼 사회나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 비판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역량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제 미디어 교육과 관련된 좀 유관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근래에는 이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삶이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삶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디지털 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한, 또는 디지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두 공간에서의 조화롭게 살기 위한 하나의 역량을 뜻한 거라고 할 때, 그렇다면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사람들은 결국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춘 사람이고, 그걸 길러내기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래는 이제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개념으로 미디어 교육이 회자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나 인공지능 리터러시로서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이해나 뒤쪽 세 번째 꼭지에서 말하게 될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 이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거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건 이제 근래 미디어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와 인공지능 리터러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밖에 뭐 디지털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시내 리터러시, 유튜브 리터러시가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뉴스 리터러시나 시내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한 하위 개념으로서 뉴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뉴스 리터러시고,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뭐 유튜브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중요한 내용은 결국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미디어를 교육 대상으로 삼아서 미디어를 교육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생산하고 미디어 텍스트에 이제 관여하는 어떤 맥락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를 통해서 자신의 삶과 사회를 뭐 이해하는 일련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어 교육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래에 이제 미디어 교육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해가 나오는 것은 첫 번째는 법령과 시행령이에요.
그 작년과 이제 재작년 코로나 시국을 거쳐서 어떤 이제 원격 교육과 아이들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것이 하나의 이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뒤쪽에서 보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좀 이제 외부적인 압력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인데,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언어 소양, 언어 리터러시, 그 다음에 수리 역량과 함께 이제 디지털 역량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아이들이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PPT 화면이 디지털 교육을, 미디어 교육을 이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일련의 이제 법안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다시 한번 이런 건 수치로 확인하는 정도이지만 선생님들도 다 좀 이미 아셨듯이 점점 아이들의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점점 그 미디어를 접하는 그 연령대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에 관한 하나의 추세는 아이들은 더 많이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더 빨리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일상생활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자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아이들의 미디어 경험을 어떻게 하나의 수업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가 미디어 교육의 가장 큰 핵심 질문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이제 교육 내용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선생님들에게 발목을 잡는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념, 믿음 때문인데, 지금 이제 제가 5개의 이제 질문을 보여드릴 텐데, 이걸 읽으시고 둘 중에 어느 거에 좀 더 마음이 가시는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그 가운데 넘는 거 아시죠?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기기 이용은 어린이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다. 가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면은 오히려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된다. 둘 중 하나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SNS, 노트북,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기기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 반대로 아니다. 오히려 이런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쵸? 교실에서 막 디지털 디바이스로 검색도 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협력 툴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게 더 맞는지를, 마음이 더 끌리는지를 선택해 주시고, 세 번째는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디지털 기기는 어린이의 읽기와 쓰기 경험, 흔히 이제 문해력이라고도 하죠. 문해력을 제한한다. 아이들이 미디어 때문에 글을 더 못 읽는다. 아니다. 오히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댓글도 쓰고 좀 더 자신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 네, 선택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어린이들은 미디어가 주는 즐거움에 쉽게 빠져들어서 절제 있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아니다. 아이들은 절제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미디어가 어린이의 문제 행동. 여기서 말한 문제 행동은 과의존. 보통 중독이란 말을 많이 회자하는데 요즘에 이제 중독이란 말은 좀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과의존, 그 다음에 폭력성, 성정성, 어떤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 미디어가 아이들을 베린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아니다. 미디어가 어린이의 문제 행동에 제한적인 영향만 끼친다. 그렇게 결정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온라인이 아니었으면은 선생님들이 체크하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아쉽게도 이제 온라인이어서 이 과정을 이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여기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떤 한 질문도 100%가 동의하는 의견들은 없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왼쪽에 좀 더 마음에 끌리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은 또 오른쪽에 좀 더 마음에 끌리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말하는 명제들은 실제로 미디어 연구나 교육학에서 상당히 논쟁이 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논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제가, 담론이 맞아, 일반적으로 그래 라고 합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건 왜 들었냐면, 궁극적으로 이제 미디어를 교육의 내용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이거든요. 과연 미디어를 교육 내용으로 삼는 것이
수업에서 다룰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는 미디어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답이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 물음인 미디어를 수업에서 다룰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아예 미디어 교육을 제고할 그런 여지가 아예 없는 거고, 두 번째 아이들의 능동적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육은 안전교육 같은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디어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미디어 공간, 유튜브나 게임이나 SNS나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했던 경험이 수업 시간에서 다룰 만큼 충분히 가치롭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미디어를 충분히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러한 연구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의 그 수업의 예시로 볼 텐데,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이 영상은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이게 어떤 수업이었냐면 제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접한 수업인데, 네, 영상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 민수쌤이라는 어떤 그 중학교 선생님이 하신 수업인데, 이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셨냐면 인터넷에서 그 고등 래퍼란 그 프로그램이 한참 유행일 때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인기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시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던 이제 그런 수업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수업이 이제 그 전에 수업들과 좀 달랐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미 고등 래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고등 래퍼에 대해서 그렇게 랩을 쓰고 싶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랩 가사를 통해서 들었던 어떤 문학적 소양들을 교실 안에서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자극제, 자원으로서 이제 이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제 미디어 교육에서는 아이들의 이제 문화가 수업에서 충분히 다룰 만한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앞서서 과연 미디어가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조종하지는 않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 효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미디어 효과는 궁극적으로 미디어가 아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제 미디어가 중독을 일으키고 아이들의 뇌를 이렇게 팝콘 브레인처럼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폭력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이런 연구 결과들은 미디어가 이제 대중미디어가 처음 등장했었던 1950년도에 이제 많이 나타났던 이제 그런 이론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이론이 그렇게 진실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똑같은 미디어를 봐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반영됐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우영우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장면 중에서 하나가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교생이 이렇게 실습을 나와서 그 학생의 뺨을 때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일어났을 때 그 대부분의 포탈이나 커뮤니티에서는 댓글이 역시 봐라, 학교는 변하지 않아, 우리 때도 저랬어, 나도 저렇게 맞고 자랐지 라는 게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교사 중심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시대가 어느 시대고 그 다음에 한날 교생이 어떻게 학생에게 이게 손찌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미디어 메시지를 받아도 내가 어떤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디어는 전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미디어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제 된다라는 거는 좀 요즘에는 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게임의 과몰입도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게임이 어떤 아이들을 과몰입하게 하는 거는 여기를 보시면 어떤 자기 통제력이 아이들이 낮기 때문에 게임을 과몰입하게 되는데,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게임보다는 부모의 통제나 간섭이 가장 크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미디어가 아이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두 번째로 아이들도 미디어를 볼 때 상당히 주체적으로 해석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를 볼 때 아이들이 그 유튜브를 단순히 그냥 여가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아이들은 그 유튜브를 하나의 비공식적인 학습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고 소통의 공간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미디어 공간에서 자기의 편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컨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댓글을 달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그 공간에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이해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2년 전에도 이제 한번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첫 번째 문항이 이제 인터넷 금단 영상에 관한 거잖아요. 인터넷에 이제 접속되지 않는 불안을 느낀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는 한 15%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또 유튜브나 친구, 유튜브랑 선생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라고 했을 때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어떤 유튜브 앞에서 그렇게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만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미디어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미디어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속한 상황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미디어에 있는 어떤 교육적 가치를 파악해서 이 미디어를 텍스트로 삼아서 학습자들에게 그리고 이 학습자들은 미디어를 충분히 주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다라는 가정하에 교육하는 일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마치고 이어서는 미디어 교육의 핵심 개념과 실제적인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